안녕하세요. 비트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큰 추세로 봤을 때 15,500부터 31,800까지 흰색 A, B, C 그래서 한파동이 끝났으니까 주황색 대파동 A파동이 끝난 걸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황색 B파동이 진행 중인 걸로 봤었고요. 이제 웨이브는 지우겠습니다. 좀 더 작은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주황색 B파동, 첫 파동 31,800부터 저점인 한 25,000, 한 380 여기까지 한파동이 끝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 조금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코인베이스로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 하얀색 이런 식으로 ABC를 보고 있었고요. 여기 B파에서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그리고 31,800부터 28,400까지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0.5분을 찍었기 때문에 A 끝나고 B가 끝난 다음 C파가 진행 중으로 봤습니다. 여기 C파가 이제 여기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가 헷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 실력이 부족해서 여기 파동 카운팅이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트가 나와 보니까 꽤나 큰 상승이 나왔죠. C파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당시 1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었고 그 당시 저는 여기 C파의 파동 카운팅이 헷갈리지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거 이제 웨이브 지울게요. 웨이브 지우겠습니다. 파동 카운팅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1, 2, 3, 4, 5 리딩으로 봐서 그리고 한 추세로 봤기 때문에 1, 2, 3 여기가 수렴이거든요. 4, 5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파가 아주 급하게 빠져서 5파 절단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매매를 할 때는 평소에 임펄스 카운팅을 1, 2에 3, 4, 5 할 때는 절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절단을 예측할 수 없어요. 제 실력이 부족해서 이게 절단이 나올지 평범한 임펄스가 나올지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절단을 고려한 이유가 1, 2에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올 때 4파가 A, B, C, D, E 수렴 나온 후 3파를 깼다가 빠르게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가 A, B, C, D, E, F, G 하고 여기 저점을 빠르게 깨고 올렸기 때문에 임펄스 파동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파랑 5파 사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도 컨펌이 났기 때문에 5파 절단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파동을 이렇게 1, 2, 3, 4, 5가 끝났으니까 앞에 한 파동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AB 1, 2, 3, 4, 5 얘도 리딩으로 봐서 1, 2에 3파 완성, 4파, 5파 이렇게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또 그 이유가
여기 3파, 4파, 5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기서도 A, B, C, D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파 수렴 후 5파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여기가 수렴이기 때문에 상방과 하방이 50대 50이므로 정석적으로 매매를 하실 거면 추세가 뚫리는 방향으로 추격으로 롱 포지션 들어가거나 숏 포지션 들어가는 게 정석에 가까운 매매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매매는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가 정확히 한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걸고 떨어질 때 숏 포지션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을 봤었고요. 미리 들어가셨습니다. 하방을 봤었어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수렴을 봤었어요. A, B, C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D, E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바로 손절이 나왔고요. 이제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또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를 보고 아 이게 수렴의 연장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렴의 연장이겠구나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지울게요. CDE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보던 거를 수렴의 연장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상방으로 올라왔을 때도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거를 보고 아 얘도 수렴의 연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 거죠. C, D, E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레이블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매는 이제 수렴이니까 사실 여기가 뚫릴 때 추격으로 롱을 들어가거나 여기가 뚫릴 때 추격으로 숏을 들어가는 게 정석에 가까운 매매 방법인데 저는 보통 수렴을 할 때 한 방향을 좀 정해놓고 매매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정석에 가까운 매매 방법을 알려드렸죠. 방금도 방향이 터지는 대로 추격으로 들어가거나 방향이 터지는 대로 추격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저는 수렴의 매매를 잘 못합니다. 저는 제 매매 스타일을 알아요. 저는 수렴에 약해요. 저는 수렴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렴이 나오더라도 분석을 한 다음에 한 방향을 좀 정해놓고 매매를 합니다. 이런 데서 들어가서 그냥 상방을 보거나 그래서 뭐 반익절을 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여하튼 이제 수렴이 연장될 때 전 이때부터 아 이게 상방이겠구나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50대 50이 맞는데 여기를 보시면 30분 봉으로 봤을 때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컨펌이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봉을 비교해도 이 초록봉이랑 이 음봉이에요.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30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는 거를 보고 그리고 30분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그래도 추세 전환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사람들이 많이 상방을 보고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난 이쯤에 롱 포지션 들어갔고요. 손절을 여기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롱 한 이쯤에서 반익을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기를 손절을 걸까 본절을 걸까 하다가 본절을 걸어둬가지고 여기서 본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롱 포지션 들어갔어요. 본절이 나자마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절 라인을 여기로 걸고 이번에는 여기서 반익을 하지 않고 그냥 쭉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을 할 때 수익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조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왜 아쉬웠냐면 일단 큰 봉을 볼게요. 이제 상방으로 뚫리면서 여기가 이제 C파의 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상방으로 뚫리면서 아마 다들 그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382까지는 가져가려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 B파가 진행 중인 거니까
보통 한 0.5까지 이제 올랐다가 빠지는 거를 제가 기대를 하잖아요. 이제 이거 웨이브 지울게요. 그런데 이제 B파니까 얘가 ABC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382까지 올랐다가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익절 라인을 382까지 쭉 가져가려 했는데 이때 저도 알람을 듣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급등을 했어요. 거의 한 1분봉으로 봤을 때 엄청 빨리 올렸던 걸로 보였거든요. 제가 이때 이제 알람 듣고 급하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여기 A 고점 여기가 한 26,800 정도 되는데 여기 위쯤인 27,000에 이쯤에서는 반익절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반익절을 걸어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반익절을 걸어 놓은 줄 알았는데 전량 익절을 걸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가져간 거는 맞는데 제 TP는 최소한 한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조금 가져간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수익을 가져간 것 자체는 아쉬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382까지 가져갈 만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 급등을 했어요. 보통 1분봉, 5분봉으로 엄청 빠르게 올린 경우에는 잠깐 저항을 받더라도 보통은 좀 더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더 가요. 보통 이제 30분봉이나 1시간봉으로 봤을 때 하락 다이버런스나 매물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좋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간 게 조금 아쉬웠고요. 지우겠습니다. 매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매매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 카운팅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파동 카운팅은 여기 앞부분 파동 카운팅 이제 해야 되잖아요. 3파가 길게 빠졌는데 이거 지울게요. 수렴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4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3, 4, 5. 이게 급락을 하는 경우에 라인 차트로 보면 꼬리가 빠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급락을 한 경우에 라인 차트로 봤을 때 좀 참고를 할 만해요. 그래서 라인 차트로 보면 이렇게 3, 4, 5가 말이 돼요. 캔들로 보면 꼬리가 있죠.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3, 4, 5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한 파동이 더 있으니까 1, 2에 3파 완성, 4파 수렴 후 5파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B파 진행 중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세부 카운팅을 해보면 수렴 후 상방으로 뚫렸으니까 리즈너블하게 ABC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ABC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연하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B파는 아마 여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C파가 임펄스로 나온 경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B파는 여기에 대한 되돌림으로 A, B, C, D, E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카운팅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C파를 보시면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여기 이제 저는 자느라 매매를 못했는데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동일한 하락 다이버런스가 컨펌이 났어요. 여기서 컨펌이 났습니다. 1시간 봉으로 봐도 컨펌이 났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보통 임펄스 파동이 1, 2에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임펄스 파동이 나올 때 3파랑 5파 사이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런스가 걸리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황을 보면 좀 명확해요. 3, 4, 5파 그리고 3파가 가장 길죠. 그러니까 앞에 1, 2에 3, 4, 5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난 걸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다면 이렇게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5분봉으로 봐도 깔끔하게 올라왔어요. 깔끔하게 올라왔습니다. ABC로 올라온 게 아니고 누가 봐도 한 파동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파의 끝을 여기로 보일 수 있었고요. 만약에 제가 저기를 실시간으로 봤다면 아마 이쯤에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여기나 혹은 이제 1시간 봉 컨펌이 나고 한 이봉쯤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여하튼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파동이 끝났으니까 잠시만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ABC 한 파동이 끝났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현재 대파동 B파가 진행 중으로 보고 있었죠. 대파동 B파는 사이즈를 표시를 해드리면 뭐 이렇게 비보를 그어야 될지 가격산 저점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위쪽으로 잡을게요. 카운팅상으로 잡겠습니다. 0.5 한 이 정도 찍을 거를 예상을 하고 B파는 ABC로 나와야 됩니다. 3개의 파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황색 ABC가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A, B, C 뭐 이렇게 올라갈 거를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얘는 웨이브 지울게요. 웨이브 지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럼 이제 흰색 B파의 사이즈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보통 0.5를 찍죠. 이 전체 A 파동에 대한 되돌림 피보나치를 그려서 한 0.5 정도 찍을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0.5 찍고 올라가거나 뭐 382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0.5나 382를 찍으면 아까 노란색의 0.5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있네. 여기보다는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사이즈로 보면. 그래서 뭐 여기나 한 이 위쯤에서 또 다이버넌스 보고 숏 포지션 들어가면 되겠죠. 여하튼 지금 현재 흰색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고요. 좀 더 작은 파동으로 봅시다. 지금 여기 파동 카운팅이 제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좀 헷갈려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잠시만요. 바이낸스에서 봅시다. 바이낸스에서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동이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여기라고 보면 이 되돌림을 안 주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임펄스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ABC라 소리거든요. 그런데 파동 카운팅이 좀 헷갈리는 게 5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되돌림으로 A, B, C, D, E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A, B, B파 수렴으로 보고 이제 C파로 봐야 되는데 C파를 여기까지 본다면 이거는 레이블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ABC가 완성이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갈 거를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382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얘보다는 이 B파에서 C파 이 사이즈를 보고 0.5 정도를 찍었으니까 이렇게 C파를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ABC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서도 적당한 반등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이 끝났다면 다시 한번 적당한 반등을 주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적당한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5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5분봉 상승 다이버넌스가 컨펌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반등이 안 나고 계속 주구장창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ABC를 한 판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거의 한 0.5 근처까지 갔으니까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C파가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A, B, C 보고 A, B, C 뭐 이렇게 보든 저처럼 그냥 이렇게 길게 보든 간에 저는 지금 얘 화성 카운팅이 잘 안 돼요. 근데 좀 명확해 보이는 거는, 제 눈에 명확해 보이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한 고점을 이은 게 이 흰색 추세선인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여기 정확히 맞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 추세선에서 반등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헷갈리지만, 정리를 하면 실력이 부족해서 헷갈리지만 임펄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저는 A 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세부 카운팅이 잘 안 되지만 이렇게 A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A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테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한 0.5 정도 보겠죠. 0.5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한 0.5 이 부분에서 가격적으로 보면 한 27,000,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숏 포지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C파가 나올 거고, 이 옆에 있는 이 피보나치는 뭐냐면, 이 전체 이 A 파동에 대한 되돌림에 대한 피보나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피보나치예요. 그러니까 얘도 보통 제가 0.5 정도를 찍으니까 C파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좀 짧죠. 그래서 한 382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파동 여기까지 A 파동 보고 있고 0.5 자리를 주면 숏 포지션에 들어갈 거예요. 숏 포지션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0.5 주면 숏 포지션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이더를 잠깐 볼게요. 비트랑 똑같습니다. 비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비트 관점을 이더에 대입해 보면 되실 것 같고, 아까 비트 A 파동 끝난 부분을 여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더에 대입해 보면. 그래서 이제 비트가 이제 B 자리를 주면 숏 포지션 들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트보다는 저는 이제 이더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이제 이더에 들어갈 생각 이유가 매물대가 쌓여 있죠. 그래서 이쯤이면 저항받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더 숏 포지션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가 한 1720 정도 되거든요. 1720 정도 됩니다. 이더 고점은 한 1745 정도 돼요. 한 25 차이니까 한 1.5% 정도 되거든요. 1.5%. 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포지션 들어가면 틀리게 됐을 때 손절 라인이 좀 더 길거든요. 여기는 28,100이랑 27,600 정도 되는데 한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좀 더 나거나.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 손절 라인이 좀 더 짧은 이제 이더를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숏 포지션 들어가게 된다면 익절 라인은 여기 A 아래에서 익절을 하면 되겠죠. 최소한 1694 아래에서 반익을 하든 완익을 할 거고요. 아마 얘는 반익을 안 하고 쭉 가져갈 것 같은데, 이더 같은 경우에는 0.5 라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울게요. 이 흰색 라인인데, 이 흰색 라인은 뭐냐면 지지받았고 뚫리니까 폭락을 했고, 뚫으니까 올랐습니다. 뚫렸고 저항받았고 뚫으니까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부분이 0.5 라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까지 쭉 가져가거나 아니면 한 1670 살짝 위에서 전량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내려오기 전에 30분 봉이나 뭐 1시간 봉, 그러니까 30분 봉 이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다면 조금 일찍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큰 봉으로 보겠습니다. 1봉으로 볼게요. 아이고, 코인베이스에서 봅시다. 코인베이스에서 볼게요. 지금 현재 대파동으로 봤을 때는 A, B,
C. 그래서 지금 현재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어요. 이 B파를 조금 더 세부 파동으로 쪼개 봤을 때는 노란색 A파가 31,800부터 여기까지 끝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B파도 좀 더 세부 파동으로 쪼개 봤을 때는 주황색 ABC 한 파동이 끝났고 지금 현재 A, B, C 이렇게 파란색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어요. 이 파란색 B파를 좀 더 쪼개 봤을 때는 이렇게 ABC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빨간색 B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빨간색 B파가 A 파동에 대한 0.5 정도 올라오게 되면 저는 숏 포지션에 들어갈 거고요. 손절 라인을 걸고 여기 이제 C파를 수익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 C파가 완성이 된다면 0.5 정도, 그러니까 이 파란색 A파의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0.5 정도 찍게 된다면 B파가 또 완성된 걸로 보고 다시 한번 C파동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다이버전스나 매물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롱 포지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마 0.5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분석이 틀리는 경우에 여기가 이제 올라갈 텐데, 여기를 넘기고 올라갈 텐데,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임펄스를 잘못 카운팅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완성이 되고 다시 한번 1, 2, 3, 4, 5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매우 이제 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그럴 경우를 고려를 해보자면 여기가 임펄스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임펄스로 안 보여요. 임펄스로 카운팅을 할 거면 이제 여기를 ABC 이제 리딩으로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A, B, C, D, E 그리고 1, 2, 3, 4, 5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B파가 나오고 다시 한번 A의 저점이 27K를 깨고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하면 0.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